에이, 설마 미국이 망해? 너무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음모론이 아니에요. 역사학자, 경제학자, 전략가들이 실제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세계 최강국 미국, GDP 1위, 군사력 1위,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죠. 근데 만약에요,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시작한 게 트럼프라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아니, 영향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트럼프부터 볼까요? 여러분, 트럼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빨간 모자? 트위터? 막말? 다 맞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에 기름 붓고 불지른 방화범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외쳤던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겉으로 보면 애국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요, 미국이 70년 넘게 해왔던 모든 책임을 다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나토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트럼프는 이걸 돈 낭비라고 했어요. WTO도 무시했고요. UN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동맹국들한테까지 너네 방해비 더 내, 안 내면 우리 빠진다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야, 너네 지켜주는 거 이제 안 해, 각자 알아서 살아,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시작된 게 관세 전쟁이었어요. 관세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이에요. 트럼프는 이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중국은 당연히 때렸죠. 근데 캐나다도, 유럽도, 심지어 한국 같은 동맹국까지 다 때려버렸어요. 트럼프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관세를 높이면 미국 제품이 더 잘 팔리겠지? 그럼 미국 공장도 돌아오고 일자리도 생기겠지? 결과가 어땠냐고요? 완전 반대로 됐어요. 철강 가격이 18% 폭등했고 알루미늄 가격은 11% 뛰었어요. 그럼 누가 이 비싼 가격을 냈을까요? 미국 국민들이에요. 차 사려고 하면 더 비싸지고, 냉장고 사려고 하면 더 비싸지고, 제조업 획이 없었어요. 일자리 증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지킬 공장이 없는데 관세를 때렸다는 거예요. 미국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엔 25%였는데 2023년엔 11%예요. 이미 텅 빈 집에 방범창을 설치한 꼴이에요. 국제무역학자 데니 로드릭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제조업 없는 보호무역은 총알 없는 권총이다. 총알도 없는데 총만 휘두른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실 트럼프가 원한 건 관세 자체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관세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전 세계 나라들한테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네 경제 망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작전이 완전히 역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협박당한 나라들이 미국을 더 이상 안 믿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 나라는 동맹이고 뭐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IMF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국제 신뢰도 하락은 달러 위상과 미국 국채에 직접 타격을 준다. 쉽게 풀어볼게요. 미국을 다들 믿으니까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안 믿으면 투자금이 빠져나가요. 달러 가치가 흔들려요. 신뢰는 곧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뭘 한 거냐면요, 세계를 굴복시키려다가 미국 브랜드 자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70년 넘게 쌓아올린 세계 리더 이미지를 4년 만에 박살 내버린 겁니다. 동맹들은 미국을 우회하기 시작했고 브릭스 국가들은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에마니엘 토드입니다. 프랑스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 별명이 미래를 읽는 남자예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고요? 1976년 이 사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책을 하나 냈는데 내용이 소련은 곧 무너질 것이다 였어요. 당시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친놈? 이랬죠. 1976년이면 냉전 한복판이거든요. 소련은 세계 2위 총강대국이었고 핵무기도 짠뜩 있었어요. 근데 15년 후 1991년에 뭐가 일어났냐고요? 소련이 실제로 붕괴했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토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런 그가 2001년에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제국의 몰락이에요. 이번 타겟은 미국이었어요.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미국은 이미 패권을 잃었다. 근데 자기만 모르고 허세 부리는 중이다. 2001년이면 9.12 테러 나던 해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죠. 근데 지금 2025년이거든요. 24년이 지났어요. 그의 예측이 맞아가고 있죠.
토드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나라가 강한지 약한지를 탱크나 미사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토드는 그런 거 안 봐요. 인구, 교육, 건강, 중산층을 봅니다. 토드의 생각은 이래요. 나라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교육받고 중산층으로 잘 살면 그 나라는 강하다. 근데 사람들이 아프고 교육 못 받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언젠가 망한다. 그럼 미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기대 수명이 76.1세예요. OECD 평균보다 2.7년 낮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백인 중장년층의 기대 수명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약물 남용, 자살, 알코올 중독이 엄청 늘었거든요. 이걸 절망사라고 불러요. 중산층은 붕괴했어요. 1970년대만 해도 대학 안 나와도 공장에서 일하면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대학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 나와도 빚더미에 앉고 집은 꿈도 못 꿔요. 교육도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이거 어디서 본 패턴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이랑 똑같아요. 소련도 1980년대까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군사력 세계 2위였고 핵무기 수는 미국보다 많았죠. 근데 내부를 보면 엉망이었어요. 토드가 소련 붕괴를 예측할 때 뭘 봤냐면요. 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었고요. 문해율이 정체되고 있었고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같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기대 수명 감소, 중산층 붕괴, 교육 양극화. 다 똑같아요. 토드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오는 공식이에요. 고대 로마, 프랑스 혁명, 러시아 제국 붕괴. 다 교육이 무너진 후에 나라가 무너졌어요. 토드가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 건 이겁니다. 미국이 아직도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다는 것.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약한 나라는 계속 힘을 보여줘야 하죠. 미국이 지금 그래요. 여기저기 군대 파견하고 항공모함 보내고 전쟁 위협하고.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고대 로마 말기가 딱 그랬어요. 내부는 균열이 가는데 겉으로만 요란했죠. 토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끊임없이 힘을 보여줘야 하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일까? 답은 아니요 입니다. 마지막 피터 자이안입니다. 이 사람은 지정학 전략가예요. 책 제목이 각자 도생의 세계화 지정학인데요. 핵심 메시지가 미국은 이제 세계를 지킬 이유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자이안의 주장은 역사적 패턴에 기반하고 있어요. 대영 제국, 오스만 제국, 청나라 등 모든 패권국이 비슷한 사이클을 밟았거든요. 처음에 세계 개입을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선택적으로 철수하고 결국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유는 아주 뻔뻔하고 논리적이에요. 첫째, 소련은 이미 망했어요. 냉전이 끝났는데 왜 동맹국을 계속 보호해야 하나요? 둘째, 에너지는 셰일 혁명 때문에 자급 가능해요. 중동 석유가 필요 없어진 거죠. 셋째,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중이에요.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결론? 미국은 이제 혼자 살아도 돼요. 식량도 자급, 에너지도 자급, 제조업도 돌아오고 있어요. 자이안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미국은 끝났고 이제 세계를 방치하는 미국이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순찰했거든요. 해적 못 나오게 막고 무역선 안전하게 다니게 해줬죠. 근데 미국이 이걸 안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첫째, 해적이 등장해요. 둘째, 해상 보험료가 폭등해요. 셋째, 무역이 마비돼요. 넷째, 식량 위기가 와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흑해에서 곡물 수출이 막혔더니 이집트, 튀니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식량 위기를 겪었어요. 빵 가격이 폭등했죠. 이게 단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이안은 생존 조건을 세 가지로 봐요. 식량 자급, 에너지 자급, 안보 자급.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키라는 거죠. 생존 가능한 나라들은 미국, 프랑스, 일본, 터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에요. 반대로 위험한 나라들은 독일, 대만, 중국, 그리고 한국이요. 한국은 전형적인 무역 의존 국가예요. 식량 자급률은 50%도 안 되고 에너지는 100% 수입이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극심한 나라는 자이안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정말 위험해요. 자이안이 지적한 게 또 있어요. 미국엔 일할 사람이 없다.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때려치고 부유함이 만든 게으름이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나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돌이? 그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잖아요. 처우는 낮고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똑똑한 애들은 다 의대 가려고 하고 로스쿨 가려고 하죠. 근데 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다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10년 후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기술직은 루저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 제조 강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독일은 기술자를 존중해요. 마이스터 제도라고 있거든요. 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도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트럼프가 불씨를 던졌고 토드가 구조 붕괴를 예고했고 자이안이 셧다운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지면 결론은 하나예요. 미국은 지금 몰락 중이며 그 몰락은 전 세계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중심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국 혼자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식량 자급률을 낮고 에너지는 전량 수입이고 수출 의존도는 극심해요. GDP의 40% 이상이 수출로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체제로는 못 버텨요. 미국이 손을 떼는 순간 우리는 생존 자체를 재설계해야 해요. 어둡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희망도 있어요. 변화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은 기술력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위기 극복 경험도 있어요.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IMF 외환위기도 극복했잖아요.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어요. 단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